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측해온 대로 쿠르스크 주의 전투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내년 1월 20일로 다가오면서 이 기간 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종전, 이른바 평화회담이 열리게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조금이라도 현재 전선을 더 밀고 들어가서 점령지를 넓히겠다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끝까지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평화회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빼앗긴 영토에 대한 손상된 자존심 회복이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토 쿠르스크를 종전회담 전에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전투 행위를 격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부전선 쿠피안스크나 포크로스크 방면에 전선도 격렬하기는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에 참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은 더욱 뜨거운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주시하고 있던 쿠르스크의 북한군인데요. 러시아는 각 부대의 북한군 병사들을 최전방에 앞세워 일방적인 돌격 명령으로 많은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북한군 희생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보도되고 있죠. 한국 정부도 북한군의 전상자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사망자는 최소로 잡아 100명, 부상자 역시 1000여 명이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의 시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훼손하는 일까지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눈 쌓인 드넓은 쿠르스크 개활지에서 공격 명령을 받은 북한군이 드론을 피해 우왕좌왕하다가 폭격으로 사망하는 영상이 여러 매체와 SNS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충격파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는 순식간에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우크라이나군 하급 장교의 말입니다. 북한군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 북한군은 좀비처럼 드론을 향해 돌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8 특수작전연대 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 이야기입니다. 이 매체와 통화에서 북한군 200명 정도가 저희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드론이 폭격하는 곳을 오고 가면서 FPV 1인칭 시점 드론이죠. 이 드론이 있는 곳에 총을 쏘며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드론 좌표가 찍힌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총을 쏘며 달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페이스북에는 50명의 북한 군인을 내가 사살했다 그러면서 드론 공격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실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FPV 드론과 마주치거나 도망가거나 나무 뒤로 숨는 영상, 이런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16일 전투가 벌어진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전회에 제가 내보낸 영상에서도 방송에 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공격작전에 북한군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북한군 혼성부대 전사자 추정치는 200명에 달하며 그중 다수가 북한군이다라고 방송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 팻 라이더 소장은 북한군은 약 일주일 전부터 러시아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합법적인 공격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군은 드론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군에 소속된 북한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전투 현장에 밀어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파병 전에 김정은은 북한군에게 전혀 생소한 전선에 간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주지 않고 러시아로 그냥 보내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전장에서 허둥대는 병사들을 보면 얘네들이 드론이라는 물체를 구경해 보지 못한 애들이다, 이렇게 느낌이 갑니다. 근데 언제 드론을 봤겠습니까? 하기는요, 드론에 관한 말만 듣고 드론 무지 상태로 파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이 말도 안 되는 북한군의 전투 행위가 오히려 러시아군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끼리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라이더 소장은 또 희생된 북한군을 보충하기 위해서 폭풍 부대를 대기하고 있다는 주장과 2차 파병을 앞두고 훈련 중에 있다는 정보도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러시아 사령부는 장갑차 없이 북한군 부대를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피할 곳 없는 드넓은 전선에서 북한군에게 장갑차 없이 도보로 이동해서 공격을 하라,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있을 법한 얘기인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참 말도 안 되죠. 도보로 걸어서 전장에 간다? 하늘에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윙윙대는데, 네, 실제 영상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은 어차피 총알바지야, 살아 돌아올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죽음의 영상을 보면서 불쌍한 북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우크라이나 365라는 채널은 북한군 한 명이 참호에 앉아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지켜보는 모습을 설명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긴 했지만 제대로 된 무장 없이 희생된 것으로 보아서 김정은은 아무 준비 없이 몸만 그대로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희생만큼 러시아군의 전과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최근 벨리카, 노보실카 등지에서는 영토의 이득을 러시아군이 조금 거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병사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네, 다음은요,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군 고위층 한 명이 암살되는 사건 소식입니다.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총사령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4년 12월 17일 며칠 전입니다. 모스크바 라잔스키 대로의 아파트 입구에서 전동 스쿠터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부관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네, 화면에 이 사람이죠. 러시아군 중장입니다. 며칠 전인데요,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범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죠. 배후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도 키릴로프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용의자를 신문하던 중에 그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즉석 폭발 장치를 넘겨받았음을 자백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1995년생, 살인을 대가로 유럽 국가 내에 거처할 곳과 10만 달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고요. 확실치는 않지만 다른 용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러시아 당국으로서는 장군 한 명이 살해된 것으로 끝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러시아군 고위 간부가 수도 한복판에서 암살되었다. 러시아의 보안 역량이 이 정도냐? 네, 러시아 중심부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2달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과 비슷한 러시아군 인사의 암살이 4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10월에는 러시아 제52 폭격연대 소속 조종사 한 명이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살해되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달 중순에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지역에서 차량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져서 러시아 흑해 미사일 함대 참모총장이 숨졌고, 닷새 전에는 러시아군 미사일 현대화 작업을 담당했던 과학자 미하일 샤츠키가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와 연관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죠. 서방 언론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우크라이나 측 스파이가 러시아에 매우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방진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특히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시내에서 벌어진 이번 암살 작전의 정교함과 과감함은 러시아 내부 여론 혹은 민심에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도 이번 작전의 정교함은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하면서 모스크바 길거리에 흔하게 방치된 스쿠터에 폭발물을 심은 것은 현명한 전략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BBC는 우크라이나 내부 소식 등에 따르면 스쿠터에 숨겨져 있던 폭발물이 암살 대상자 근처를 지나가던 정확한 시점의 원격 조종을 통해서 폭발했다면서 이것을 터뜨린 사람은 영상 카메라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 세월이 가까워 옵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특히 낯선 땅 러시아 서부 먼 곳에서 이유 없이 죽어가는 북한 병사들 소식을 접하면서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